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8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간신히 버티고 있고 리플 ADA 마이너스 등 큰 변동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6월 5일 D-Day 3일 남겨두고 쟁점이었던 하원의회 통과를 했고요. 상원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 남겨두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 가반이고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화당 가반인 하원만 통과되면 거의 확실하게 통과가 됐다 볼 수 있죠. 부채한도 통과 소식에 나스닥은 플러스 1%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우리 비트코인 코인 시장도 당장의 추가 하락은 막았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9일선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부채한도 하원 통과 소식에 다시 반등온 상태고요. 하지만 99일선 건드리면 안 되는 구간인데 나스닥 호재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관 고래들 비트코인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5월 28일 미국 메모리얼데이 주말 포함해서 3일 연휴 동안 미국 증시 휴장에 부채한도 협상 잠정 합의 나오고 여기 살짝 꼬시기 상승했지만 큰 상승은 아니어졌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라도 악재였고 추가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서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작년 하락장 같았으면 25일선 90일 데드 크로스 만들어지기 전에 폭락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드 크로스 며칠 뒤 만들어지고 검색 추세 라인 못 뚫고 횡보를 하면 거의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고요. 나스닥은 6개월 연속 양봉 상승자라는데 왜 데드 크로스냐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코인 시장 당장에 키워주지 않으려고 제재를 한다는 데 있고요.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 개인 오피니언 관점을 공유했는데 중국은 홍콩 통해서 코인 시장 다시 개방을 했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SEC에서 리플 소송 포함 지속된 코인 시장 견제로 인해서 코인 산업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인터뷰를 했고요. 미국에서 코인 산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지 코인 가격도 상승 가능하다는 거죠. 암스트롱의 말처럼 미국이 코인 시장 제재를 하는 것은 3월 실리콘밸리 중소은행 파산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융시장 안정성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루나 사태나 FTX 파산 같은 코인 시장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SEC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코인 업계도 거래량 낮아지고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거 실감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계의 로비를 시작할 듯 합니다. 코인 업계는 어느 산업보다도 캐시,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이 많죠. 때문에 대통령 후보 잠룡으로 불리는 공화당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코인 시장 자율화하겠다, 지금처럼 제재 안 하겠다 출마 선언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 디센티스 선거 나올 때쯤이면 미국 금융시장 이미 안정화되어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코인 시장도 분위기 타서 재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디센티스 보좌관들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마 때부터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단기간에는 미국 코인 시장 금융 안정성 위해서 제약은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 CEO는 중국 코인 산업 재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홍콩을 중심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코인 제재할 때가 아니다. 중국 코인 산업 성장을 견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중국 홍콩에서 개인 코인 투자 재개가 되었고요. 중국 CCTV 경제 관련 관영 매체에서 홍콩에서 코인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뉴스 나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부양을 언급을 했습니다. 강아지 NFT도 뉴스에 나오면서 코인 시장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보면 가격은 큰 움직임 없고 횡보하면서 오히려 하락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 코인 시장 개인들 다시 진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횡보하는 것은 중국인들 코인 투자 특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은 100년 넘는 금융 역사 있지만 결국에 투자는 본토 중국인들이 하는 거죠. 본토 중국인들은 금융 역사 짧고 한국처럼 IMF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80% 이상 한국보다 비중 높게 부동산에 몰빵 투자,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나마 젊은 층에서 코인이나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투자자층은 얇다 볼 수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량으로 밀어붙인다 볼 수 있죠.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개미 매매 스타일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팝니다. 주식 투자도 단타나 소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 정보도 유튜브 없기 때문에 중국 트위터, 웨이보에 의존을 많이 하고요. 최근처럼 비트코인 하락 오려고 할 때 중국 자본 진입은 확실히 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인 알트코인 급등하기 시작하면 2020년 말처럼 계속해서 중국인도 올라타면서 코인 가격 버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거래량 낮고 횡보를 하니까 중국인들 위한 새로운 민코인, 차이나나 니하오 이런 코인들도 단기 폭등 이후 바로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자본들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하락이나 횡보장 끝나고 비트코인 반등 오기 시작하면 중국인들 따라서 매수세가 붙는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중국인들 장기적으로 어떤 코인을 좋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비 거래소 거래량 상위 코인 보면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화이트비트, 라이트코인, 호비, 페페, 토미넷, 니어 프로토콜, 리플은 9위, 아비트럼은 11위이고요. 거래대금 비중만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이 28%로 압도적입니다. 비트코인 아래 10개 코인 합쳐도 비트코인보다는 거래량이 낮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중국 자본들 들어오는 초입 단계로 21년 5월처럼 중국 정부가 갑자기 제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도 6.9%로 화이트비트, 페페, 토미넷, 작코인들도 중간중간 거래가 많고요. 한국 업비트나 코인베이스하고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코인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페페 코인이 플러스 5% 약간씩 반등 오는 것도 중국 자본 영향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어떤 코인들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후 물량 투자에서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중국인들은 코인 투자를 떠나서 자국 내에서 마카오 가지 않는 이상 도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선호도가 매우 높고요. 차이나 코인이나 시바이누, 니하오 코인 이런 코인들이 달러 가격으로는 소수점 5자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소득 낮은 중국인들 타겟으로 하는 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당 몇 천만 원 비싸니까 소액으로나마 이런 작코인들 만만하게 매수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작코인들은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최근처럼 상장하고도 중국 자본들 빠르게 진입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는 세력들 가격 내려서 매수세 더 붙게 하는데 최근 같은 장에는 하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상패시키고 다른 코인 만들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 텐센트 SNS 서비스 위챗에서 비트코인 가격 검색이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시바이누 짝퉁 코인인 플로키 코인도 알리페이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트윗이 올라왔고요. 중국 IT 업계는 빅테크처럼 다양하지 않고 텐센트, 알리바바가 1위, 2위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어떤 코인에 집중하는지 보면 코인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텐센트의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하고 같은 중국 내 위치해 있고 사용 인구는 10억 명 이상으로 더욱 많고요. 위챗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직접 거래가 되면 전체 코인들 폭등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 14억 인구 도박판 모두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까지 중국 정부가 허용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는 관심 정도 불러일으키는 초기 단계이지만 이후 얼마나 코인 시장 개방 정도 키우냐에 따라서 코인 가격에도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 변화도 중경투에서 꾸준히 영상 업로드해서 우리 가족들 분위기 타고 시장 진입 잘해보자고요. 그리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월별 수익률을 보면 6월은 2019년, 17년, 16년, 15년 4년 제외하고는 6월에 비트코인 모두 하락을 했었고요. 상승세도 50% 이상 폭발적인 상승은 6월에는 없었습니다. 5월, 6월이 코인 시장 비성수기고 21년 6월에도 비트코인 장기 횡보했고 작년 6월에는 셀시우스 파산으로 17,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고요. 거기에 월 비트코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7.5%로 하락으로 월봉을 마감했는데 5월 하락하면 이것도 덩달아 하락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5년 제외하고는 모든 하락장에서 6월은 하락을 했다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26,500달러 무너지면 다음 레벨까지 추가 하락 올 수가 있는데 중국 코인 시장 재개장 호재는 끝났고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가 유일한 호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5일 개발자 회의에서 VR 헤드셋을 애플이 새로 출시한다고 언급을 한 만큼 메타버스 코인 샌드박스가 전체적인 코인 하락세에도 3일 연속 반등이 온 듯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